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대입니다. 이제 또 늦은 시간인데요. 한번 또 여러분들께 또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. 편안한 시간에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 댓글 잘 부탁드릴게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서로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좀 졸리기도 하더라고. 여러분들 커피 한잔 마시면서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.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아주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삼성전자 수익이 요즘 영 시원찮죠. 요즘 보니까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보니까 1분기 6천억, 6조도 아니고 하여튼 상대적인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아. 왜 부담감이 크냐? 요번에 보니까 그 반도체 특허 침해 이 4천억 배상 평결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왜 뜬금없이 또 4천억이야 배상 금액이. 그러다 보니까 좀 삼성전자한테는 뭐 안 좋은 소식입니다. 일종의 악재죠, 악재. 이번에 그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 정도 규모의 이제 배상 판결을 받았고, 앞서서 보니까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은 동유럽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다가 또 재산권 침해 소송에 또 제동이 걸리기도 했더라는 겁니다. 반도체하고 원자력 등 그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들이 그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고전하고 있어서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해결책이 나올지가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.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니까 미국의 이제 텍사스주 동부 연방지법원이죠. 그 배심 원단이 삼성전자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미국 반도체 기업의 그 넷 리스트입니다. 리스트에 손을 들어줬어요. 큰일입니다. 요즘 영어 발음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아직까지 시골 촌놈이라 거의 컨츄리 발음만 나오네. 넷 리스트에 그 손을 들어줬고 배심원단은 삼성의 그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그 메모리 모듈이 그 넷 리스트의 그 특허 5건을 침해했다.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배상액은 3억 300만 달러 이상인데 한 4천억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. 과거에 삼성전자가 한 달에 그 3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던 시절에는 배상 규모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삼성이 또 2023년 1분기에 고작 6천억이에요.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배상액이 크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. 이번 판결 보니까 지난 2021년 그 랜리스트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그 삼성의 메모리 제품하고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삼성은 특허 자체가 무효이고 심지어 그 두 회사 기술도 다르다.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. 지금 근데 한국 그 수력 원자력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소송장을 이제 받아들였네요. 작년 10월에 이 원자력 설계업체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자산들의 기술로 개발한 그 원전을 폴란드 등 그 동유럽에 판매한다고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네요. 해당 원전은 한국형 신형 가압경수로 APR 1400인 것 같아요. 웨스팅하우스도 자신이 그 기술로 만든 원전에 대해서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삼성도 골 때리고 지금 여기 한국수력 원자력도 그런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두 회사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수원도 초기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 APR 1400은 한국 자체 기술로 만든 그러니까 한국형 원전이라면서 허가를 위한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업계에서는 그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기술은 있지만은 그 제조 기술 자체는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두 회사가 결국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.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6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런 산업계 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.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. 하여튼 요즘 미국 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. 한국 참 산업하기 힘들답니다. 사업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. 요즘 거의 미국이 좀 워낙 깡패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많이 치이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아주 흥미로운 또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좀 보니까
최근에 국내외 그 주식 위탁 운용사를 뽑으려는 연기금하고 공제들이 좀 많이 늘었네요, 보니까. 연초 이후에는 국내 그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다 보니까 전통자산 비중을 늘리려는 그 국내 기관 투자자들, 기관 투자가들의 그 투자 심리가 약간 맞물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금토학에 따르니까 다수의 연기금 그리고 공제외가 국내외 그 주식 위탁 운용사 모집 공고를 내고 전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. 출자 규모는 최소 500억에서 최대 9천억까지 다양합니다. 주식에는 우체국 예금이 해외 재간접 PE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건설 근로자 공제가 국내 PEF하고 국내외 채권 위탁 운용사를 각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국민연금이 가장 크겠지만은 여러 연기금도 많다는 겁니다. 공제들도 꽤 많아요, 보니까. 우선 교직원 공제에 보니까 지난달 말부터 국내 주식하고 해외 그 주식의 위탁 운용사 선정 공고를 순차적으로 냈던데 국내 주식은 장기 성장형 2개사, 배당주형 1개사, 사회 책임 투자형 1개사를 선정해서 각각 200억 원씩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네요. 지원 자격은 그 지난 2월 말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한 500억 원 이상이고 운용기간 1년 이상일 동일 유형 단일 펀드를 1개 이상 운영 중인 운용사 등이어야 한다.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운용사 잘못 맡기면 작살납니다. 그래서 실력 있는 운용사를 잘 선정을 해야 돼요. 아주 이 공제의 돈이라서 상당히 좀 민감하죠. 그리고 해외 주식은 이머징 마켓하고 그의 글로벌 집중 투자형을 따로 선발을 하던데 각각의 1개사하고 2개사를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머징 위탁사는 오는 26일 발표되는 것 같고 글로벌 위탁사는 다음 달 4일 서류 접수를 마감해가지고 정량 정성 평가 그리고 현장 실사 거쳐서 다음 달 17일 최종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교직원 공제에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인도 쪽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 그리고 안정적으로 초과 성과 달성이 가능한 글로벌 집중 투자형 전략 신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해외 주식 위탁 투자 운용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내 연기금하고 공제들이 올해 출자 사업을 늘리다 보니까 운용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네요, 보니까. 급변하는 시장 상황이 콘테스트 규모를 대폭 줄였던 그 지난해와 달리 국내 큰 손들이 이제 올해는 지갑을 활짝 열기 시작하면서 운용사들도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현재는 자금 유치를 위해서 사활을 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한 공제 관계자가 그러는데 그 한 공고에 40개에서 50개 되는 운용사들이 몰립니다. 몰리다 보니까 지난해보다 올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하네요. 그래서 기관들이 예년보다는 그 출자 규모를 늘리면서 분위기가 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.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에 사학연금도 이번에 또 해외 주식 위탁 운영을 위한 역외 공모 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한다고 하네요. 최종 선정은 오는 6월 중으로 각 900억 원씩 총 9천억을 출자할 예정인데 지원 자격은 룩셈부르크 또는 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UCITS 펀드하고 액티브 펀드 중 안정적인 시장 추종이 가능한 혼합형 그리고 코어 등 하여튼 그 스타일로 분류된 펀드 등 조건을 충족한 그런 기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행정공제라는 데 있어요. 행정. 오는 24일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 4곳을 발표하더라고요. 이번에 출자 사업을 통해서 재무적인 분석뿐 아니라 뭐 ESG 관련해가지고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곳, 헬스케어 및 그 테크 섹터 등 그 미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초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용사를 뽑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행정공제에 보니까 상장 주식 비중이 낮은 편인데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식 비중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ESG, 뭐 헬스케어, 테크 등 이렇게 섹터별로 특화된 그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성장주를 편입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겠다, 추가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뭐냐 연기금이나 공제나 이런 거 보면은 이쪽 애들이 어디 쪽으로 어느 분야 섹터로 투자를 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완전 눈치챌 수 있겠죠. 그래서 한번 큰 손들이 어디로 투자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현재 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보니까 삼성전자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.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. 6천억 벌었는데 겨우 4천억 배상 충격이라니까
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월요일에 또 주가에 또 큰 타격이 올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. 일단은 오후 4시 방송은 이걸로서 마치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그때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